자, 이번 시간부터는 종합 모의고사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이죠. 자, 제 1회입니다. 1회입니다. 뒤에 해설에 대해서 나름대로 해놨기 때문에 뭐 깊이 갈 필요는 없다. 해설만 잘 읽어오시면 될 겁니다. 거기에다가 플러스해서 좀 보충 설명도 한다는 이런 생각으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을 보시면은 다음의 주장을 반박할 수 있는 근거가 아니다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맥은 뭐냐면은요, 이게 되어 있죠. 당의 현종이라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 현종 빼버리고 그냥 뭐라고? 당이 됐어. 당이 이곳에 주를 설치하고, 주라고 하는 건 지금 뭐가 되는 겁니까? 경기도 또는 전라도, 경상도 하듯이, 그죠? 그러니까 당나라의 지방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거기에 수령을 도독으로 삼고, 무슨 얘기하는 겁니까? 도지사를 임명을 했고, 그 얘기죠. 그리고 발에 군항으로 책봉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발에 군항이다. 자, 군자가 붙었죠. 그럼 어떻게 되냐면 충청도 영기군. 이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군. 결국 뭘 얘기하는 것이다. 발에는 당나라의 지방정권이다. 결국 뭘 얘기하는 겁니까? 바로 동북공정을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나라 고조선, 고구려 또는 그 전에 발해 또 있으면은 발해는 그 전이 아니지 말이 좀 이상하겠네요. 고조선, 부여, 고구려, 발해 이것이 중국 역사라고 하는 동북공정이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목이 뭐가 되어 있습니까? 반박할 수 있는 근거가 아닌 건 하죠. 반박할 수 있는 근거가 아닌 거니까 결국 뭘 찾으면 됩니까? 동북공정을 찾으면 되죠. 지문이 동북공정인데 동북공정을 반박할 수 있는 근거라고 한다면 우리의 주장인데 반박할 수 있는 근거가 아닌 걸 찍으라 되어 있으니까 동북공정에 대해서 찍으시면 되겠죠. 다른 말은 뭐가 되는 겁니까? 우리에게 불리한 내용을 찍으라는 얘기죠. 답이 몇 번이 되는 겁니까? 1번. 왜? 고구려와 고구려와 당의 전쟁을 통일전쟁이라고 한다면 동북공정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면은 고구려와 고구려 당의 전쟁을 중국의 국내 전쟁이라고 한다면은 뭐 된다? 동북공정이 되는 거고, 그걸 우리 입장에서 반박을 한다면은 뭐가 되는 거예요? 통일전쟁이 아니라 대외전쟁이다. 국가와 국가 간의 전쟁이다. 이렇게 하면은 동북공에 깰 수 있는 우리의 주장이 되죠. 그러니까 아닌 거니까 답이 1번이 돼야 되겠죠. 자, 그러면 2번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빈공가라고 하는 것은 당나라에서 어떻습니까? 외국인을 대상으로 실시하잖아요. 만약에 발해가 당나라의 지방정권이었다고 한다면은 발해 사람들은 당나라 과거 시험을 봐야 되는데 당나라에서 외국인을 대상으로 보는 빈공가 맞다는 얘기는 발해 사람은 당나라 입장에서 외국이란 뜻이죠. 그러니까 동북공정을 반박할 수 있는 얘기가 될 수 있는 거죠. 아닌 걸 그러니까 1번이 되는 거예요. 3번 어떻습니까? 황후란 칭호를 썼다? 그러면은 황후라고 한다면은 남편이 누구겠습니까? 황제죠.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발해가 당나라의 지방정권이라면 어떻게 중국의 용어와 똑같은 황제라고 하는 표현을 쓸 수 있겠습니까? 결국 발해라고 하는 나라가 자주 독립국가이기 때문에 황후라는 표현을 썼겠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4번에 보시면은 금제관식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뭘 얘기하는 걸까요? 바로 금과 등으로 간식을 한 모자, 장식을 한 모자에 뭘까요? 모자라고 할까? 아니면 모자와 관계되어 있는 어떤 장식이랄까요? 근데 그것이 뭐 영향받은 거냐면은 고구려의 조우간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고구려 조우간의 영향을 받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발해라고 하는 나라가 중국 영향받은 것이 아니고 고구려의 독자대 영향받은 것이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아닌 것은 1번이 되는 것인데 내 생각에 가장 중요한 것은 2번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답은 1번이고요. 2번에 보시면은,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한다면은요, 그냥 이 나라가 어느 나라냐, 그럼 옥절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옥저가 아니잖아요. 왜? 가로에다가 어디에 복속되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자, 그래서 큰 나라 사이에서 시달리고 괴롭힘을 당하다가 마침내 고구려에 복속되었다. 만약에 고구려에 복속된 나라에 대해서 물어본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고구려에 복속되었다, 이게 글자까지 다 고구려까지 써 있으면은 이 나라면 옥저겠죠. 근데 여기서는 옥저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옥저를
복속한 나라를 물어봤으니까 어느 나라가 되는 겁니까, 여러분들? 고구려가 되는 것이죠. 옆에 그 나라 사람 중에서 그 나라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옥저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가로 안에 들어간 나라를 얘기하기 때문에 이것은 고구려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1번에 중앙에 널무덤이 있고, 널무덤을 다른 말로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면은 운무덤이라고도 얘기하고, 또는 친극 같은데 한문으로 얘기한다면은 토강묘라고도 얘기하는데, 토강묘라는 표현은 잘 안 써요. 근데 요즘 운무덤이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왜 그러느냐면은 서울대학교 명예교수죠. 한용호 교수 책에 보면은 바로 널무덤을 운무덤이라고 해놨어요. 근데 공무원 시험이 그분 책에서 많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운무덤 이런 얘기가 있으면은 널무덤이라 생각하면 된다. 이 널무덤이라고 하는 건 언제 만들어졌느냐? 중국에 영향받아서 철기시대 때 많이 만들어졌어요. 철기시대 때. 그러면 철기시대 만들어졌으니까 어디 있겠습니까? 고조선도 있겠죠? 고조선이라고 하는 나라가 청동기 때부터 철기까지 걸쳐 있으니까요. 그죠? 그러니까 또 있다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마한변화 지난 사만 같은 나라도 있겠죠. 그래서 사만 중에서 마한이라고 하는 나라에 널무덤을 만들었다. 그리고 널무덤을 만들어 놓고 또 주변에다 뺑돌로 고당을 파놨는데 뭐라고 한다? 주구묘라고 얘기하는 것이다. 됐습니까? 그래서 주구묘라고 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널무덤도 있고 됐죠? 널무덤, 운무덤. 근데 만약에 금속기로 얘기한다고 한다면은 어느 시대가 되는 겁니까, 여러분들? 철기시대가 되는 거예요. 아셨죠? 운무덤이든 주구묘이든 철기시대가 됩니다. 근데 운무덤, 즉 널무덤이라고 하는 것은 고조선도 있고 여러 나라가 있다. 됐어요? 당연히 사만도 있다. 근데 주구묘라고 하는 것은 사만에만 있었다. 사만 중에서도 대표적인 것이 마한에 있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은 자, 문신편도 이런 것이 있다. 이것도 사만과 관계가 있겠죠. 해설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해놨습니다만은 그건 조금 어렵습니다. 그런 것은 여러분들이 친급에 가깝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그냥 저는 구급여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다면은 문신 편두가 유행하였다 해서 어떻게 한다? 그냥 사만. 뒤도 사만이지만은요. 그 다음에 4번이 뭔지 아시겠습니까? 어느 나라 된다? 고구려. 고구려 어느 부가 되느냐면 손후부. 왜 그러냐면은요. 거기에 독자적 종묘라고 하는 게 있고 사직의 제의, 제사 지낸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종묘라고 하는 게 뭐죠? 왕이나 왕비를 모셔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전 왕비나 왕비를 초상화 같은 걸 그려서 모셔놓은 사당을 종묘로 하면 됩니다. 종묘는 삼국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남아있는 종묘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종묘는 조선 후기 때 만들어진 것이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튼 착각을 합니다. 세계문화유산에 종묘가 등재됐는데 조선 후기 것이 등재됐으니까 종묘는 조선 후기만 만들었구나. 그게 아니라 삼국시대부터 쭉 만들었는데 지금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거, 지금 남아있는 것은 어디? 바로 조선 후기 거란 얘기죠. 그래서 고구려 때에도 종묘를 만들었다. 맞습니다. 사직의 제사를 지냈다. 맞습니다. 누가 지냈느냐면은 게르부하고 손후부가 지냈습니다. 자, 고구려라고 하는 나라는 어느 부 중에서 왕을 했습니까? 게르부에서 왕을 했지요. 그러나 게르부가 왕을 한 것은 태조왕 때부터 세습을 한 거예요. 그러면 태조왕 이전에는 어느 부족에서도 왕을 했다? 손후부에서도 왕을 했습니다. 그러면 손후부에서도 종묘 모셔놨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이제 왕을 못해. 왕을 못하면 어떻게 돼요? 종묘를 없애버립니까? 아니죠. 없앨 수는 없는 거죠. 이어지겠죠. 이어지다가 어떻게 되는지 게르부도 종묘를 만들었겠죠. 그러면 게르부가 왕이 됐으면은 게르부가 아닌 손후부, 그러면은 왕족과 대등하게. 그럼 그 왕족이라고 하는 것은 게르부로 한다면 게르부와 대등하게 독자적인 종묘를 유지하고 사직에 제일 지낸 부족도 있었다. 그 부족은 손후부가 되는 것이겠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고구려가 맞습니다. 4번에 보시면 뭐가 있어요? 가족 공동무덤 얘기하는 거죠. 두 번 묻기죠. 어느 나라와 관계되어 있습니까? 옥저와 관계되어 있다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옥저와 관계되어 있다. 됐습니까? 그렇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3번이 있습니까? 3번에 보시면은 다음에서 화폐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나 되어 있습니다. 답이 1번이죠.
조선 후기 숙종 때에 화폐가 전국적으로 유통된 건 맞습니다. 맞는데 앞에 보면 뭐가 되어 있습니까? 숙종 때부터 주조된 틀렸습니다. 왜? 승평통보는 숙종 때부터 만든 게 아니에요. 또 어떤 사람은 바로 조선 후기 때 화폐가 승평통보만 있는 줄 아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것도 있어요. 대동통보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대동통보라고 하는 것은 광해군 때 만든 겁니다. 조선 후기만 얘기하는 거 지금요. 고려 성종 때 있으면 이게 조선 얘기한다고 조선 후기. 또 있으면은 이거 말고 승평통보가 있는데 승평통보라고 하는 것은 승평통보라고 하는 건 누구 때 처음 만들었습니까? 인조 때 처음 만들었고 또 있으면은 효종 때에 전국적 유통시키려고 노력했지만 실패했고 숙종 때 일어나서 다시 만들어서 전국적 유통을 시키는 겁니다. 자, 인조 때 상평통보를 처음 만들었다. 그렇지만 유통을 실패했다. 효종 때 널리 유통을 어떻게 했습니까? 시도해 봤지만은 실패했습니다. 결국 널리 전국적 유통된 것은 숙종 때 상평통보를 다시 만들어서 전국적 유통을 시킨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숙종 때부터 주조된 상평통보 틀렸다. 상평통보는 인조 때부터 만들어서 숙종 때 다시 만들어서 전국적 유통이 된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만들었다고 해야 되는 것이지 숙종 때부터 주조했다고 하는 표현은 틀린 것이다. 됐습니까? 그러면은 또 있습니까? 두 번째 보시면은 뭐요? 화폐를 여러 개에서 만들었다. 찾아봤더니 화폐를 만드는 기간이 한 30군데가 되더라. 그렇지만 단위는 동일하게 만들었다. 말 그대로네요. 무슨 얘기죠, 여러분들? 서울시청에서는 1원짜리, 5원짜리, 10원짜리 만들고 종로구청에서는 3원짜리, 6원짜리, 9원짜리 만들고 충남도청에서는 2원짜리, 4원짜리, 6원짜리 만들면 얼마나 복잡합니까? 그래서 어떻게 한다? 화폐는 여러 기관에서 만들지만은 단위는 동일하게 1원짜리, 5원짜리, 10원짜리, 50원짜리, 100원짜리 이런 식으로 만들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는 것이죠. 3번을 보시면은 최초의 저화, 최초의 지폐인 저화는 고려 말기, 고려 마지막 왕 때, 공양 때 만들기 시작해서 조선 초기, 태종 때도 있죠. 맞는 얘기죠. 4번에 보시면은 고려 숙종 때에는 숙종의 동생인 의천이라고 하는 스님의 건의와 바로 윤관이라고 하는 분의 건의 내지는 지지에 의해서 많은 화폐들이 만들어졌다. 굳이 더 있다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활구라고 하는 것도 있죠. 활구를 다른 말로 은병이라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의 지형을 본떠서 은 한 근 가지고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런 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최초 화폐는 어떻습니까? 고조선 때에 있었던 명도전이 아니다. 고조선 때 명도전이라고 하는 것은 중국의 화폐를 우리가 갖다가 쓴 거나 봐야 되는 것이고 우리나라 최초 화폐는 고려 성종 때 만든 건원중보라고 하는 거 있다는 것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최초 화폐는 고려 성종 때 만든 건원중보다. 근데 그것은 어떻습니까? 바로 구리로 만든 동전이 아니라 철로 만들었다. 철전. 그런 걸 알아두셔야 돼요. 유통이 실패했죠. 조선 후기 때에 숙종 때 처음 만든 건 아니지만 다시 만든 상평통보가 전국적 유통이 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겠죠.